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자, 6월 29일은 일단은 카메라의 날이네요. 카메라의 날인데 사실 이 6월 29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날이죠. 일단 카메라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여러 가지 그 겹쳐진 일들이 또 카메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록 매체죠. 네. 무언가를 그 기록에 기록을 하고 기 우리가 그 기억할 수 있게끔 뭔가 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도구인데 사실은 뭐 카메라가 들어온 것도 보면은 우리 근대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 카메라가 남긴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그 무게 있고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엮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29일 뭐 제목이 '카메라는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록 매체이기 때문에 뭔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그림으로 인제 이 찍어 갖고서 그대로 남겨 주는 게 바로 카메라죠. 자, 6월 29일 카메라의 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카메라 데이네요. 카메라는 인제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크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시대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인제 나쁜 마음 먹고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진을 그 조작지 되지 않은 그 진실을 갖다 인제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세에 왜곡되어 되지 않은 역사를 갖다 전하는 하나의 그 인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기록하는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날이 많이 겹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1995 년에 오늘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인제 거기가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다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글쎄 그 밤마다 뭐 이상한 소리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워낙 그 이제 대가 약해 갖고서 그런 데를 잘 못 갑니다 저는. 하여튼 참 그 강남 아주 그 주요 지점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 이게 참 지금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예. 그때 제가 그 무너지는 순간에 저는 어디 있었느냐면 이제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방배동에 이제 그때 사무실이 있어 갖고 방배동에서 친구랑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뉴스가 떠 갖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근처에 제 여동생이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이 무너지기 30분 전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 갖고 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워 갖고 빨리 인제 "아유 시원한 바깥으로 나가자." 해 갖고서 인제 나와서 인제 얼마 안 있다가 인제 그 백화점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어 아멘을 이런 거 보고 제가 어 그 인제 그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뭐 그때는 제가 아마 개신교를 이렇게 좀 다니고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인제 그렇게 아멘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그때 502 명이 목숨을 잃고 900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정말 뭐 기가 막혔죠. 솔직한 얘기가 뭐 그걸 TV 장면을 지켜보는데 그러면서 뭐 십 며칠 만에 그 기적적으로 그 이제 생존자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발견된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을 그냥 뭐 그냥 트럭으로 그냥 갖다 주고 뭐 트럭으로 갖다 줬다는 말은 이제 뭐 그냥 많이 갖다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뭐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도 갖다 주고 참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 그 구조됐던 그 인제 젊은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나중에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그 트라우마죠. PTSD라고 그러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 사건 사고를 겪고 나면은 그게 뭐 정신 이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우리가 람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실버스테 스타 스테 스텔론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 월남전에서 당한 여러 가지 그 경험 때문에 이 미국 사회로 돌아와서도 자기한테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때가 연상이 돼 갖고서 막 인제 분노가 폭발하고 하는 하여튼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잘 극복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해병대에 지원해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했죠. 정말 참 건물은 무너졌는데 거기서 또 그 인제 금은보화가 있는데 좀도둑이 들어가서 또 그 도둑질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 자체도 무너졌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정말 엄청난 그 부실과 안전 불감증에 그 이제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995 년이니까 그때 당시 인제 집권 세력이 인제 김영삼 어 그 글쎄요 지금 뭐 국민의힘을 뭐 보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수당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수 짝퉁 내지는 민주당 짝퉁 그런 그 정당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하여간 참 그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육해공으로 돌아가면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진짜. 걸어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래 놓고서 또 다들 뭐 개발 독재니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개발을 해 갖고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니 아주 참 그 가증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사람 탓이지 어떻게 그 만든 사람 탓이 됩니까 그게 참. 그런 얘기예요. 전부 그냥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반성은 없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찌 됐든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그때 당시에 그 뭐 TV 카메라가 됐든 뭐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들고 다니던 그런 카메라가 됐든 그때 그 참혹함을 그때 기록을 안 해 놨으면 지금처럼 기억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냥 말로 구전돼서 내려왔겠죠. 마치 조선시대 때 무슨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무너진 잔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사람 뭐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그 사진에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참혹하다라는 것을 그 사진을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인제 기록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기록물을 남긴 이 도구가 바로 카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은 2002 년에 제2 연평 해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NLL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해군 장병이 6 명이 그 전사를 했어요. 사실 참 이 기습 공격이라는 게 참 비겁한 거거든요. 뭐 이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6.25 사 얼마 전에 있었던 6.25 사변도 그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한 거죠. 아무리 참 상대방을 죽고 죽여야지 뭐 이기는 그런 그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예의도 도덕도 없는 그런 비겁한 그런 행동. 그러니까 적어도 선전포고를 하고서 전쟁을 해야죠. 근데 선전포고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평화, 평화 이래 놓고서 그냥 뒤통수 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때 인제 당시 우리나라는 인제 그 2002 년이니까 월드컵 열기에 그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가 그때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그 이제 의지해 갖고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4 강까지 인제 올라갔었죠. 저는 그런 기적은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이 물론 홍명보는 그때 당시에 주장이었죠 2002 년에. 지금 그때 선수였지만은 지금은 인제 감독이 돼 갖고서 월드컵에 우리나라 젊은 그 선수들을 끌고서 가서 인제 축구 경기를 세 경기를 치렀는데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홍명보가 왜 그런 작전을 썼을까? 뭐 작전이 뭐 잘됐다 못했다 이걸 평하기에는 제가 뭐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똑같은 패턴으로 그 정말 그 잘하는 손흥민을 왜 빼고 또 마지막 경기 남아공하고 경기에서는 아예 출전도 안 시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참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갖고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홍명보가 그랬을까? 홍명보가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우디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뭐 나라 꼴이 엉망인데 축구 경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2021 년에 인제 대한민국 제13 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별세를 했죠. 묘합니다. 또 왜 하필이면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인제 본인 입으로 다가 인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참 정말 이 참 시간의 이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묘해요. 자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글쎄요 뭐 성공적으로 그 개회 선언을 했죠. 그 이전 준비는 전부 전두환 대통령이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인제 국방 외교라는 것을 내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가봐야 인제 이 역사적인 의미가 인제 판가름 나겠지만 국방 외교 물론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소련이 붕괴하고 뭐 이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글쎄요 참 1988년 뭐 그 무렵에 뭐 그런 분위기가 뭐 감지됐을 수 있겠죠. 소련이 붕괴가 될 거다라는. 그래서 국방 외교를 추진했나요? 글쎄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물론 지평을 넓힌 건 사실이죠. 공산권에 대해서는 인제 문을 닫고 있다가 이제 저 때부터 인제 자꾸
포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 그 받아들인 그 세력들이 그냥 뭐 '아 그렇군요.' 하고서 수긍한 게 아니고 더 많은 문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 어찌 됐든 그 12.12 사태에 그 인제 연관이 돼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구사단을 인제 빼서 서울로 빼왔다라는 것 때문에 인제 책임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광주 사태에도 인제 그 책임을 묻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광주 사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음 뭐 어찌 됐든 뭐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평가를 하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좋다 나쁘다보다도 굉장히 그 우유부단했던 대통령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국방 외교에서 뭐 어 북쪽으로 이렇게 뭐 문을 열어 제친 것은 글쎄 좀 더 시간을 지나 봐야 알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그 인제 좁았던 문을 넓힌 거니까 뭐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 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 이제 통치했던 5 년간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모두 카메라는 기록을 해 놨다는 얘기죠.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질 않죠. 그러나 뭐 요즘 디지털 카메라 물론 뭐 아날로그로 찍은 것도 뭐 있는 사람을 지워서 다시 뭐 사진을 만들고 하는 주로 인제 그 공산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와서는 뭐 이게 앱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옆에 있는 사람을 지워주는 앱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물론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 카메라를 쓰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에 의해서 나온 사진을 갖다가 바라다보는 인간이 그걸 조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이 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만 정말 그 뭐 좋은 면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만 정말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마음. 그래서 인제 하느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어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사탄을 등장시켜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그들이 나와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카인과 아벨을 낳고 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죽였다는 얘기는 카인을 선택한 거죠, 이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잔혹하고 간사하고 잔인하고 뭐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눈물도 웃음도 희생도 실수도 모두 다 기록을 하는 건 카메라입니다. 물론 조작하는 건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보다 기록하는 사람한테 더 오래 남는다. 뭐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에 그 이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망각을 하죠. 그러나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어 그걸 훼손하기 전에는 없어지질 않죠. 우리가 조선 왕조 500 년을 봤을 때 그 왕조실록이 뭐 나중에 그 승정원 일기라는 쪽으로도 가지만은 그 당시에 그 조선 사회를 갖다가 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건 그 대표적인 그 기록물이에요. 근데 인제 그건 이제 사람이 손으로 쓴 거죠. 사람이 손을 쓴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좋아 나빠 해 갖고서 어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써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카메라는 그게 없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그대로 찍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대로 찍고. 그러니까 거짓 없는 역사를 남겨주는 것은 카메라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 그 값진 그 역사가 인제 우리에게 있었는데 오늘 제가 6.29 선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뭐 전에 방송도 했었지만은 그렇게 막 그걸 뭐 크게 이렇게 부각시켜 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네요. 자 오늘 카메라의 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꾸며 봤습니다. 행상 김용로 TV에서 바라다보는 오늘의 날짜 이야기 이 카메라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